안녕하세요. 일하는개미TV 일김입니다. 오늘은 하이브 매수 추천 영상을 만들려고 왔습니다. 자, 하이브는 제가 6월달 초부터 한 주씩 한 주씩 야금야금 사고 있던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딸이 있습니다. 딸이 있는데 이 5학년쯤 되는 여자애들이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매일같이 노래를 하고 춤을 춥니다. 아, 그만 좀 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노래라고 춤을 추는데, 그래서 물어봤죠. 야, 요즘 잘 나가는 아이돌이 누가 있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몇 개 얘기를 해줬어요. 뭐 르세라핌이라든지 또는 뭐 뉴진스라든지 세븐틴이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얘기를 듣는데 대부분이 하이브더라고요. 하이브라서 그래? 그럼 하이브의 주가를 좀 볼까 하고 봤는데 뭐 굉장히 막 저가의 매력적인 저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살만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이브를 한 주씩 한 주씩 사기 시작했는데요. 때마침 매경 이코노미에서도 이런 기사를 내줘서 이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BTS 없어도 잘 나가는 K엔터. 작년에만 해도요, BTS가 이제 그룹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을 한다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하이브 주가가 폭락을 했었는데, 보시면 BTS가 군입대 등으로 K-팝 시장이 다소 위축될 거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을 했지? 라는 이제 거에 대해서 기사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전에는요, 이렇게 동방신기 같이 SM 엔터테인먼트의 굉장히 가장 잘 나가는 그룹이었죠. 뭐 동방신기가 저희 재계약 얘기가 나왔을 때 SM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급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SM 엔터테인먼트 뭐 중국에 진출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나라 아이돌이 사드 뭐 이런 거 발표를 하면서 한한령, 그리고 소속 멤버들이 군 입대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이제 엔터테인먼트 실적이 굉장히 많이 출렁출렁 거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보시면 BTS가 군 입대, BTS 빈자리를 어떻게 메꿀까라고 봤더니 세븐틴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죠. 저는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사실은 이 그룹들을 알게 됐어요. 세븐틴 보시면 이 투바투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투머로우 바이 투게더라는 그룹인데, 저는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어쨌든 굉장한 인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엔하이픈, 모르시는, 죄송한데 이 방송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엔하이픈, 그 다음에 르세라핌, 그 다음에 뉴진스, 이런 그룹들이 다 하이브의 그룹입니다. 이런 그룹들이 받쳐주면서 BTS의 빈자리를 메우고도 남더라라는 거죠. 물론 실적적인 측면에서, 물론 BTS의 팬분들께서는 BTS가 안 나오니까 너무나도 속상하시겠지만 하이브의 매출적인 측면에서는 이 나머지 이 후속 그룹들이 실적을 메꾸고도 남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뿐만 아니고 지역도 다변화됐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대한민국 K-팝 유튜브 뮤직비디오를 찍으면 유튜브에 올리죠. 그들의 조회수를 봤더니 85.5%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한 나라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보시면 일본 10.6%, 인도네시아 9.6%, 인도 8.1%, 일본 여러 가지 골고루 다른 나라들에서 골고루 오른 점유율을 보이더라. 아까 앞에도 봤지만 중국에서 사드 사태 때문에 뭐 한한령이 발표가 됐을 때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사들이 사실 실적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왜냐면 한 나라에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어떤 특정 지역에서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게 되면은 매출이 흔들리는 건 맞지만 그 정도가 예전처럼 심하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은 매출이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우리 K-팝 스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 국제음반산업협회에서 글로벌 탑10 차트 제일 잘 나가는 10명의 아티스트, 10명은 아니죠, 그룹이 껴있으니까 10개의 아티스트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 그룹이 3개를 차지하고 있죠.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서. 이거는 사실 굉장한 겁니다. 그 동양에 있는 조그만 인구수로 따졌을 때는 정말 미미하죠. 우리 전 세계 인구를 봤을 때 우리나라 인구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탑10에 들어가는 아티스트가 3명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 K-팝의 뭔가 위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그룹을 만들어서 해외 진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해외에서 그룹을 만들죠. 자, 보시면은 이 니쥬라는 그룹입니다. 일본에서 만든 그룹인데, 일본에서 저 오디션을 아예 일본에서 봐가지고 만든 그룹입니다. 우리나라 JYP와 소니 뮤직이 연합을 해서 만들었다고 하죠. 그리고 후속 작업으로 지금 이 니쥬가 끝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또는 각지에서 오디션을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자, 이런 우리나라의 엔터테인먼트사의 지금 노력 덕분에 지금 우리나라 K-팝이 쭉쭉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이 아티스트의 앨범 판매량과 콘서트 수입이 전부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돈을 벌겠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게 저희 이제 하이브 영상을 만들고 있는 거니까, 하이브의 플랫폼이 위버스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하이브의 아티스트뿐만 아니고 다른 아티스트들까지 이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에 오시면 다른 아티스트들의, 하이브뿐만 아니고 뭐 SM도 이런 비슷한 플랫폼이 있죠. 그러면 그 아티스트들과 얘기도 할 수 있고, 그죠? 여기 보면서 굿즈도 살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팝업 스토어는 뭐 예전부터 있던 거니까. 저 그리고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SM 유니버스라는 게 있대요. 이게 뭐냐면 이제 뭔가 아이돌 시장의 사교육 같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전공이 있는데, 프로듀싱, 보컬, 댄스, 모델, 연기 등을 오면 가르쳐 주겠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졸업했다고 해서 SM의 교육생이 되는 건 아닌데, 뭔가 다른 소속사의 교육생이 되기 위한 교육을 여기서 또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4주 과정이고 한 달이죠. 200만 원에서 260만 원을 내면 이거에 대한, 사실은 아이돌이 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어디 가서 뭘 배워야 되는지 굉장히 막막한데, 그 SM에서 해결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까지 진출을 하는 이런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엔터테인먼트사들이 정말 잘 나가기만 하냐, 약점은 없냐 라고 했을 때 약점도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이게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르의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보시면 K-팝 한류를 이끈다라고 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아이돌 그룹입니다. 물론 남자 그룹도 있고 여자 그룹도 있지만 어쨌든 다 아이돌 그룹입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가요계는 지금 아이돌이 꽉 잡고 있긴 한데, 외국에서도 저희 가요계를 아이돌이 꽉 잡고 있냐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랑은 다르게 외국에 가시면 아직도 밴드도 많고요. 밴드라고 얘기해야 되나? 밴드라고 얘기하면 왠지 특정 회사의 뭔가 이렇게 커뮤니티를 얘기하는 것 같죠. 자, 밴드도 많고요. 솔로로 뭐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 아이돌이죠. 지금 나가고 있는 분들이. 그래서 이러한 장르적인 한계를 극복을 해야 된다라고 전문가 분들께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약점은 언어의 장벽입니다. 보시면 아니 인터뷰도 잘하고 하던데? 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우리나라에도 보시면 사실 아이돌 분들이 뭔가 새 앨범을 냈다라고 한다면 그냥 노래만 하지 않죠. 런닝맨이라든지 뭐 이런 예능에 출연을 해갖고 홍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아티스트 분들은 아직까지는 뭐 외국 인터뷰하거나 이런 건 문제가 없지만, 외국의 예능에 출연을 해서 홍보를 한다던가 하는 데는 아직까지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의 장벽이 하나의 약점으로 짚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7년 전속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보통 아이돌들이 계약을 할 때 7년 전속 계약을 하는 게 이게 관례처럼 돼 있다고 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돌이라는 게 사실은 나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0대 초반에 보통 또는 10대에 뭐 이렇게 데뷔를 하죠. 근데 7년을 활동을 합니다. 7년을 활동을 하면 20대 후반이 되거나 조금 늦게 데뷔하면 이제 30대죠. 30대면 사실 아이돌로서는 전성기는 이미 지나갔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7년 전속 계약을 어떻게든 바꿔야 한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IP 유출이 있는데, 이거는 아이돌에 대한 약점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이제 컨텐츠가 아이돌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보시면은 영화 기생충, 뭐 드라마 오징어 게임, 뭐 이런 우리나라에서 만든 컨텐츠가 전 세계로 휩쓸었죠. 특히 넷플릭스 이런 데 전 세계 휩쓸었는데,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 제작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자, 만들기는 했는데, 물론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뭐 소품들, 옷, 의류들도 굉장히 많이 팔렸죠. 전 세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판매권 등을 하나도 갖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국내 콘텐츠 제작사들은 여전히 을의 위치에 있다고 해요. 자, 문제가 뭐냐면은 점점 우리는 더 많은 자금, 점점 대형 블록버스터 콘텐츠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제작사들은 그만한 돈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외국의 거대 OTT들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거는 조건이 뭐냐? 너희들은 만들어서 납품만 해. 나머지 그 이후에 그걸로 인해서 돈을 버는 건 다 우리 거야. 그 권리는, 로열티는 다 우리한테 있어 라는 계약을 주로 받는다고 하죠. 하지만 우리나라 제작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길들이 대부분 그쪽에밖에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런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 킹덤3가 제작이 안 된다는 거죠. 네, 킹덤 시즌3를 제작을 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넷플릭스랑 제작사와 이게 약간 의견 충돌이 많아서 제작을 안 하고 있다가 저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빨리 제작이 됐으면, 빨리 원활하게 협의가 돼서 제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쓸데없는 소리였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정부의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지금 하이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하이브의 주가를 보면요, 사실은 얘 최저점에 비하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미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하이브가 굉장히 주가가 매력적이냐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너무나 매력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까지의 이런 엔터테인먼트사들의 발전사를 봤을 때, 아직 이게 지금 뭔가 K-팝과 엔터테인먼트사의 실적의 절정이냐라고 본다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더 나갈 수 있다. 이제 시작이다. 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아이돌 그룹을 만드는 이 제작 노하우를 봤을 때 지금 굉장히 단기간에 수많은 아이돌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들의 실력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셨지만 이제는 해외에서 직접 제작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런 아이돌들이 지금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쏟아져 나오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이 엔터사들의 실적은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지금 최고점이 42만 1,500원 같지만 뚫을 수 있다. 물론 그래서 네가 네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이 개미야, 네가 이 고점을 뚫을 때까지 하이브 주식을 갖고 있을 거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글쎄요. 저는 40만 원을 바라보고 있을 때쯤 매도를 고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고점은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40만 원대가 될 때까지는 쥐고 있지 않을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걸 많이 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저의 매주 올라가는 정규 업데이트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1,000만 원 갖고 투자를 하고 있죠. 투자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한 주가 30만 원입니다. 10주만 사면 300만 원이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을 수는 없죠. 자, 여러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주식에 몰빵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껏해야 제가 살 수 있는 한 10주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 엔터사의, 특히 하이브의 주가는 굉장히 밝다. 이제부터 올라갈 거다라는 게 저의 의견이고, 보시면은 이제 6월 5일부터 한 주씩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주를 가지고 있고요. 수익도 뭐 3.5%인데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막 이 저점에서 매수한 것도 아니고 중간에서 매수를 했는데 제가 한참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시면 적어도 손해는 당분간,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면 언젠간 손해보는 날도 있겠지만 당분간 손해보지는 않는 투자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좋은 소식을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이게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그룹이죠. 뉴진스가 7월 21일 날 컴백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이브의 주가에 뭔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7월 한 달 정도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얄팍한 생각을 하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